중요해요. 보성은. 자, 매입세액인데, 자, 여기 여러분들 첫 번째 우리가 매입세액은요, 반드시 이제 여기 저번에도 한번 했었지만 우리가 이 고정자산이라는 게 우리 세법에서는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 합쳐서 고정자산이라고 그런댔죠. 그죠? 그래서 여기 고정자산은 감가상각자산을 매입했다 그 뜻이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일반 매입은 감가상각자산 아닌 걸 매입한 거로 일반 매입. 그래서 매입 쪽은 여러분들이 꼭 챙겨주실 게 감가상각자산을 매입했냐 아니면 감가상각자산 아닌 걸 매입했냐를 꼭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유의하셔야 될 게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받은 건 무조건 집어넣어야 된다고 했었죠, 여러분들. 맞죠? 매출자가 탈세하는 걸 방지하려면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받은 건 매입세 공제가 되든 매입세 불공제가 되든.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저께 봤던 그 매출세액은 여러분들 그 영세율 별도로 입력하는 곳이 있었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매입 쪽은 영세율 입력하는 게 없어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여기 세금 계산서 수취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받은 건 무조건 우리가 공제가 되는 세금 계산서건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되는 세금 계산서건 그냥 세금 계산서 받은 게 있다면 전부 다 여기 세금 계산서 수취분에 집어 넣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 중에서 감가상각자산을 감가상각자산 아닌 걸 매입했으면 10번, 감가상각자산인 것을 매입하면 11번에 넣기. 아셨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받은 건 다 집어넣어야 된다가 핵심입니다. 항상. 자, 그 다음에 여기 12번. 여기 12번인데 12번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이 뭐냐면 이거 우리가 아까 세금 계산서 받은 건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유형에 51번 과세라는 게 세금 계산서 받았는데 매입세 공제가 되는 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가 매입 쪽에 과세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받은 것도 우리가 영세라고 부르죠. 52번. 그 다음에 우리가 불공도 여기다 입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 받은 불공제. 아시죠? 꼭 외워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 12번. 여기 12번 보시면 예정신고 누락분 매입세액이라고 있죠, 여러분들. 이게 예정신고 때 내가 누락을 했어요. 그걸 확정신고 때 내가 신고할 때 여기 예정신고 누락분 매입세액 입력하시면 되십니다.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입을 확정신고 때 입력할 때. 아시죠?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14번.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은 우리가 그 밖에가 세금 계산서 아니다라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 아닌데 공제가 되는 매입세액을 14번에 입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근데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뭐냐면 또 어렵게 내면 시험에 어렵게 내면은요. 세금 계산서 받은 건 그냥 공제가 되든 불공제가 되든 무조건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세금 계산서 아닌 게 그 밖에 얘는 공제 매입세액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핵심은 세금 계산서는 아니지만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는 것만 입력하셔야 돼요. 즉 세금 계산서가 아닌 것은 매입세 불공제분을 절대 넣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세금 계산서 수취분 받은 거 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세금 계산서 아니고 공제라고 돼 있어요. 이걸 절대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셨죠? 이거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매입세액은 최종적으로 매입세 공제액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매입세 공제액.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받은 거 여기 다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매입세 공제액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받은 것 중에서 불공제분을 한 번 더 도려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가 추려진단 말이에요. 그죠?
16번은 핵심 이거예요. 세금 계산서는 아니지만 매입세액이 아닌데 16? 잘못했는데? 뭐야? 이거. 세금 계산서 중에 뭐야? 이거 틀감이 됐어요. 큰일 날 뻔했네요. 죄송해요. 26번에 오 큰일 날 뻔했다. 이거 이 세금 계산서 받은 거 있죠? 여기에서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되는 걸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아시죠? 그래야지만 이제 불공제를 도려내는 거예요. 아시죠? 근데 이건 정말 주의하실 게 뭐냐면,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세금 계산서 아닌 공제 매입세, 우리가 세금 계산서 아니고 공제되는 것만 넣었죠? 아주 공제되는 것만 넣었으니까 세금 계산서 아닌 건 불공제가 되는 걸 입력을 여기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여기는 잘 들어보세요. 논리상 세금 계산서 받은 건 공제든 불공제든 다 집어넣었으니까 도려내야 되지만, 맞죠? 세금 계산서 아닌 건 공제가 되는 것만 넣어놨잖아요. 14번에. 그렇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가 아닌데 불공제분을 여기다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아셨죠? 공제가 되는 것만 넣었기 때문에. 실수를 은근 많이 하세요. 아셨죠? 이거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시험에 어렵게 나오면 이거 가지고 낚시를 최근에 쳤었던 적이 있어요. 아셨죠? 세금 계산서 아닌 건 불공제 넣으면 안 된다, 절대. 진짜로 여러분들 어렵게 나오면 잘 대비해 주시고, 매입 쪽.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일단은,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우리가 매입세액을 여러분들이 한 방에 맞죠? 근데 우리가 저번에 한번 부가가치세 때 신고서 클릭하면 명세서를 다시 오른쪽에 입력해야 되잖아요. 왼쪽에 명세서가 있는 건 오른쪽에 한 번 더 입력을 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다시 보시면 돼요. 뭐냐면, 우리가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은 우리가 이제 오른쪽에 명세서가 아마 5시 방향이 있어요. 여기, 그럼 여기에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 수령금액 합계표 있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저번에 작성했던 신용카드 매출 점표에서 수령 명세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우리가 세금 계산서 아닌데 공제가 되는 매입세액 입력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우리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는 내역은 41번하고 42번에 넣는다라고 했었죠. 그죠? 근데 그게 감가상각자산 아니면 일반 매입이에요. 감가상각자산 매입이면 42번에 이렇게 구분해서 넣으시면 되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가장 최근 시험 원래 했냐면 의제 매입세 공제됐어. 갑자기 뜬금없이.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의제 매입세 공제는 어저께 배웠지만 세금 계산서 아닌 것들인데 우리가 이중과세 방지하기 위해서 매입세 공제 해줘버렸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 그 밖에 의제 매입세가 들어오는 거야. 아시죠?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는 금액과 세액을 별도로 입력해 주시면 되죠, 여기서.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아까 16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세금 계산서 받은 것 중에서 불공제분 넣는다면서요. 맞죠? 근데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받은 것 중에서 불공제가 이렇게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세무 2급은 하나만 나와요. 뭐냐면, 전액 불공제만 됩니다. 신고사에서. 우리가 어저께 그 과세사업하고 면세사업을 같이 하는 사업의 매입세, 공통 매입세액을 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신고서에는 출제하지 않아요. 신고서에서는 이렇게 무섭다. 출제하지 않아요. 내가 할 걸 이렇게 그건 안 하겠지. 할 것을만 100회인데 서프라이즈를 이따구로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전액 불공제를 내요. 아시죠? 전액 불공제는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다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있죠. 이 50번 이게 전액 불공제분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정신고 누락도 입력하는 거 설명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 보시면, 우리가 매출 쪽에 예정신고 누락분도 있고, 매입 쪽에 예정신고 누락분 있었죠. 그래서 여기 예정신고 누락분 클릭하면, 이제 오른쪽에 명세서가 떠요. 맞죠? 근데 여긴 전부 다 예정신고 때 누락한 것들을 확정신고 때 할 때 하는 거고 매출 중 누락했을 때 하는 거예요. 보시면 자 일단 여기 우리가 예정신고 때 누락한 10% 매출한 세금 계산서는 33번에 집어 넣으시면 되세요. 안 어렵죠? 여기 아예 나와있잖아요. 세금 계산서 과세 예정신고 누락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정신고 때 누락한 10% 세금 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할 때 33번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 34번 여기 있죠. 예정신고 누락분 매출인데 기타라고 돼 있잖아요. 과세 기타는 세금 계산서 아니다라고 있었죠. 기억나서 기타라는 거 매출 쪽에서 그래서 내가 예정신고 때 누락한 10% 과세 매출된 세금 계산서 아닌 것들은 34번에 집어넣으시면 되세요. 이해되시겠나요? 그 다음에 35번 여기 35번하고 36번 다 예정신고 때 누락한 영세율 매출 쪽이 영세율 매출 그죠? 여기 예정신고 때 누락한 영세율 매출이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내가 예정신고 때 영세율 매출 세금 계산서가 있는데 그걸 신고를 못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내가 세금 계산서는 줬지만 신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건 35번에 넣으시는 거예요 아시죠? 그리고 내가 예정신고 때 영세율 매출,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않는 걸 누락했다라는 뜻이잖아요 36번은 그죠? 우리가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하는 게 일반적인 수출이죠 우리 시험에는 그래서 예정신고 때 우리가 수출이 있었는데 그걸 신고를 깜빡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36번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아셨죠? 무슨 말인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중요합니다. 여기 파란색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시험에 최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하시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가산세입니다. 몇 번 하시다 보면 가산세가 아닌 것들은 입력하기 진짜 여러분 쉬워요. 몇 번 하시다 보면은 감이 옵니다. 이게 나오는구나 계속 풀거든요. 근데 문제는 가산세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진짜 힘들어하세요. 알죠? 그러니까 가산세 잘 들어보시면 가산세는 일단요 의무를 안 한 애들한테 가산세를 때려요. 알죠? 의무를 안 한 거. 하지만 권리를 행사를 못한 사람은 가산세를 때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무를 안 해요. 세법상 의무를 안 했어요. 그럼 가산세를 때려요. 근데 권리를 못하면 권리가 뭐냐면 나 환급 받을 게 있었는데 신고를 못한 겁니다. 세무서가 야 환급 받을 게 있는데 신고 안 했어. 쓰레기 같은 놈이네. 너 가산세 때릴게. 뭐라고 생각하면서 나 돌려받을 게 있는데 신고 안 했다고 가산세 때려요. 그거는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의무를 안 한 애들만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산세를요. 아셨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영세율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에 아니에요? 아니야? 과세 사업자예요. 사업자. 영세율로 과세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영세율 사업자는 뭐는 해야 되냐면 낼 세금은 없지만 매출은 신고해줘야 돼요. 왜냐면 소득세나 법인세 때려야 되거든 얘네들. 맞죠? 매출자료 써야 되는데 얘네들은 예정신고 때 영세율 매출이 얼마 있다라는 신고를 안 한 거예요. 예정신고 때. 그걸 확정신고 때 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확정신고 됐잖아요. 아니지. 예정신고 때 했었어야 되잖아요. 매출을. 맞죠? 근데 그걸 신고를 안 했어. 의무를 안 한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나중에
요 35번이나 36번에 들어오는 놈들은 영세율 신고를 제때 안 했기 때문에 그 매출에 대해서 가산세 때려버립니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가산세가 제일 어려워요. 당연히 여러분들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저도 가산세 할 때 뒤지는 줄 알았어요. 다들 그럽니다. 강사분들이 다 그래요. 가산세가 여러분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래요. 아시죠? 세무사 공부할 때도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거든요. 가산세가 진짜로. 그래서 그래서 꼭 챙기시고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일단은 네, 그래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시. 우리 과세표준이라는 게 공급가액이죠. 맞죠? 영세율은 가산세는 세금에 대해서 못 때려요. 맞죠? 낼 세금은 없잖아요. 하죠? 매출을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여기는 이거 잘 보시면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잘 보셔야 돼. 이제 그럼 우리가 예정 신고 때 누락한 매출이죠. 우리 여기 생략되는데 여기 왼쪽이 금액이고 오른쪽이 세액이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럼 요게 요 합계 있죠. 예정 신고 누락분 매출 합계 여기 초록색이 예정 신고 때 누락한 매출 세액이 되겠죠. 해석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예정 신고 때 누락한 매출 세액이 되겠죠, 그러니까. 되시겠어요? 왜냐 우리가 매출세 빼기 매입세 공제액이 신고 납부세액이잖아요. 신고하거나 납부할 때. 이 느낌을 잡으셔야 돼.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매입 쪽 할게요. 지금 매출세 있으니까. 자, 매입세액입니다. 자, 매입세액도 우리가 12번을 클릭하면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입세액은 우리가 확정신고 때 신고하면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그죠? 자, 그럼 여기입니다. 여기. 내가 예정신고 때 세금 계산서 받은 게 있는데 그걸 신고를 깜빡한 거예요. 아셨죠? 그거를 38번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예정신고 때 세금 계산서 받은 걸 예정신고 때 누락한 거예요. 그걸 확정신고 때 신고할 때는 38번에 집어넣으시면 되세요. 아시죠? 그 다음에 39번. 그럼 이건 이거죠. 예정신고 때 내가 세금 계산서 아닌데 공제가 되는 걸 받은 게 있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신고를 못했네. 그걸 확정신고 할 때 여기 39번에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그 밖에 공제 매입세가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디다 입력해요? 여기 아래쪽에다 넣으셔야 돼요. 아래쪽에 입력하셔야 39번에 들어가요. 이거 여러분들 몇 번 클릭하시다 보면 금액이 입력이 안 됩니다. 갑자기 39번 클릭하면. 그럼 아래 입력하면 되는구나 이 생각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쪽. 그래서 우리가 예정신고 때 매입세 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매출점수 등 있죠. 그거를 누락을 했어요. 그리고 확정신고 때 공제받고자 할 때는 39번에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아래쪽에다 집어넣으시면 되죠. 이쪽에다. 아시죠? 자, 그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맨 아래 합계 있죠. 요 맨 아래 합계가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입세액이잖아요.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입세액이에요. 그죠? 왜냐면 여기다 입력하면 알아서 여기다 들어올 합계 여기서 발현될 거거든요. 그럼 얘가 요거죠.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입세액을 지금 확정신고 때 신고해서 공제를 받는 매입세액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죠? 자, 넘어가 볼게요. 가산세가 제일 어려워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이게 아까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출세액이죠. 그럼 확정신고 때 할 때 요거잖아요. 오케이? 그죠? 그래 방금 요게 예정신고 때 누락해서 확정신고 때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여기다 하죠. 여러분 신고할 때. 맞죠? 그럼 우리가 요게 매출세액이고 요게 매입세 공제액이잖아요. 이 둘을 빼면 뭐가 나와요? 이게 플러스면 어떤 세액? 납부세액. 마이너스면 환급세액이 나오죠. 그리고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해야지? 요거 빼기 요거 빼기 요거가
플러스면 납부세액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빼기 요거가 마이너스면 환급세액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요거 빼기 요거가 납부세액인데 이 납부하고 신고하고 납부죠. 신고하고 납부는 얘네들은 언제 했었어야 될 놈이에요? 맞아요. 예정신고 때 신고하고 납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확정신고 때 한 놈들이에요. 이것도 가산세 대상입니다. 잘못한 놈은 납부를 언제 했어야 돼? 예정신고 때 저 낼게요 라고 신고하고 납부도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한 놈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에서 얘를 뺐더니 플러스가 나오면 신고도 과소신고한 거고 적게 신고했고 우리 세무이금은 적게 신고하는 애들 내거든요. 적게 신고했고 납부도 적게 했으니까 잘못한 놈이네. 가산세 때려야 되게 생각 드셔야 돼요. 되셨죠? 근데 아래 거는 가산세 안 때립니다. 안 때려요. 왜냐면 얘는 예정신고 때 환급 받을 걸 신고를 못 한 거잖아요. 그 예정신고 때 환급을 못 받은 거죠. 얘는 안타까운 놈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 여기 있죠. 아예 그냥 원래는 이거 안 했거든요. 많이 어려워하셔가지고 아직 적어놨어. 그래서 여기 얘 빼기 얘가 플러스면 예정신고 때 신고하고 납부해야 될 세액인데 확정신고 때 하는 거니까 제때 납부하고 신고를 안 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얘가 우리 시험에는 과소신고만 됩니다. 적게 신고한 것과 납부를 지연해서 한 거죠. 예정신고 때 납부했었어야 되는데 확정신고 때 납부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납부를 늦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납부 지연 가산세를 많이 냅니다. 아셨죠? 여기를 많이 여기를 좀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실제로. 아셨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우리 복습 좀 할게요. 복습 이거 믿어줘요 여러분. 자,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 예정 신고 누락분을 확정 신고 때 반영하는 거 있었죠. 어저께 제가 여러분 이거 했었죠 라고 했는데 여러분 좀 쳐다보시면 되겠잖아요. 언제 이렇게 표정이 언제 이거 배우신 언제 가르쳤니? 가르쳤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때 메인 매출 전표에 반영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일단 메인 매출 전표에 평상시대로 입력을 해요. 입력하고 여기 체크박스에 체크했었죠. 체크박스에 체크하고 그러면 여기 여기를 클릭했을 거예요. 여기 간편집계 화살표 클릭하면 이렇게 여기 어딨냐? 여기 SF5번 예정 누락분이 떴어요. 그렇죠? 얘를 클릭을 했었죠. 클릭을 하면 뭐가 또 이름이 잘 나왔지? 예정 신고 누락분 확정 신고 이게 떴었을 거예요. 그렇죠? 떠서 여기에 확정 신고 개시연월 여기다 적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1기 확정 신고가 개시가 되는 월은 4월 달이고 2기 확정 신고가 개시되는 월이 10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클릭해서 좀 확인 눌러가지고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이거?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됐어요. 일단 입력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가산세 할게요 여러분들. 일단 이거 하기 위해서는 이론이 좀 되셔야 되기 때문에 이론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아예 가산세 다 넣었습니다. 챕터마다. 보시면 자, 세금 계산서인데요. 자, 세금 계산서는 굳이 여러분들 설명 안 해도 워낙 중요하죠. 시험에는 세금 계산서 이론도 너무 중요해요. 보시면 자, 우리가 세금 계산서에 반드시 적혀야 되는 사항은 워낙 많이 냈습니다. 시험에 회계 1급 때도 아마 선생님들이 여기 출제 많이 된다라고 강조 무지하게 썼을 거예요. 세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자,
일단 우리가 사업자를 관리하기 위한 번호가 사업자 등록번호잖아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공급하는 사업자든 공급받는 사업자든 둘 다 있어야 됩니다. 아시죠? 근데 여러분 세금 계산서는 누가 누구한테 줘요? 매출자가 매입자한테 주죠. 그 말은 매입자는 받기만 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공급하는 사업자, 즉 매출자는 본인의 성명이라든지 법인의 명칭이 있어야 되지만 매입자는 받기만 해요. 여러분들. 받기만 하기 때문에 매입자는 성명 또는 명칭이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에요. 아셨죠? 근데 이걸 자꾸 시험에 공급받는 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이렇게 시험에 장난을 쳐요. 아시죠? 그래서 매입자는 받기만 하기 때문에 성명 또는 명칭이 반드시 적혀야 되는 사항 아닙니다. 이제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은 제가 설명드리지 안 드려도 되겠죠, 여러분? 당연히 적혀야 되는 사항이 필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요. 작성 연월일입니다. 우리가 그 세금 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냐면 공급 시기에 발급한다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원칙은 공급 시기가 인도일이잖아요. 맞죠? 근데 인도일뿐만 아니라 우리 뭐 선적일도 있고 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도 있고 되게 많죠. 맞죠? 그래서 여기 작성 연월일이요. 공급 시기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 작성 연월일이라고 해요. 부가가치세에서는. 근데 여기 이무적 기재사항 보시면 공급 연월일 있죠. 공급 연월일은 뭐냐면 말 그대로 진짜 공급한 날짜만 의미해요. 인도한 날짜. 내가 언제 인도했는지 물건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작성 연월일은 인도일도 포함해서 모든 공급 시기를 다 아우르는 개념이에요. 아시죠? 포괄적인 개념이 그래서 필요적인 기재사항이고 인도한 날짜만 의무적 사항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말문제에 그나마 유의하실 게 뭐냐면 우리가 필요적으로 적혀야 되는 사항이 안 적혀 있거나 사실과 다르면 매입자는 매입세액 불공제가 됩니다. 이거는 좀 챙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말문제로 다음 중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는 이건 은근 잘 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래는 여러분들 좀 말문제 좀 대비하시기 위해서 이쪽은요 말문제 넘어갈게요. 자, 전자세금 계산서 여기는 이론하고 실기 전부 다 대비. 전부 다 대비. 왜냐면 항상 의무를 안 하면 뭐 가산세를 때리고 이제 세무 2급 이상부터는 가산세를 출제를 많이 합니다.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라는 건 아예 전자적인 형태로 되어 있는 세금 계산서죠. 편의를 위해서. 그러면 이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꼭 발급해야 되는 게 법인 사업자예요. 우리 시험에는 법인이 출제가 되죠, 여러분들. 우리 시험은 법인을 가정하잖아요. 근데 법인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안 했대요. 그러면 의무를 안 한 거니까 가산세를 두드려 패러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래서 최근에 뭐도 냈었냐면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했다 이렇게 냈던 거예요, 시험에. 여러분들이 그거 신경 안 쓰신 거예요. 실제로 그냥 가만히 냅뒀어. 왜냐면 그냥 세금 계산서가 눈에 보이시니까. 근데 법인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이다라는 걸 이걸 생각이 안 나셔서 그래요. 종이 발급했으면 뭔가를 전자를 발급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꼭 외우셔야 됩니다. 법인은 반드시 전자적인 형태로 세금 계산서 줘야 됩니다. 그리고 네, 여기 동그라미 2번은 그냥 말문제. 우리가 개인 사업자는 매출액을 따져요. 그래서 직전 연도에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있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올해 개정이 됐어요. 개정된 건 지금 설명은 안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는 개정 4월달부터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개정된 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실무상 편의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자꾸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거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발급 시기예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가 세금 계산서 원칙이 인도한 날에 일반적으로 판매한 시기에 발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회사가 바쁘다 보면 깜빡깜빡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나중에 발급하더라도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럼 그걸 날짜를 외우셔야 되겠죠. 언제까지냐면 다음 달 10일. 다시 외우시고. 그러니까 오늘이 1월 15일이잖아요. 맞나요? 1월 15일이에요? 16일인가? 16일. 네, 날짜를 이럴때 기억이 안 난다. 그럼 1월 16일이잖아요. 내가 1월 16일에 물건을 팔았으면 몇 월 며칠까지 발급해도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2월 10일까지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주고받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또 문제는 뭘까요? 그러면 2월 10일 뒤에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으면 문제가 돼요. 가산세 대상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는 가산세를 주면 아예 그냥 용어를 던져주면 쉬워요. 용어를 던져주면 쉬운 거는 그러니까 용어를 던져주면 그나마 쉬워요. 근데 용어를 안 던져주고 그러니까 뭐 세금 계산서 늦게 발급했다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늦게 발급하면 가산세라는 걸 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늦게 발급했다를 안 주고요. 8 며칠까지 발급했다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아시죠? 그러면 이거 날짜를 여러분들이 아냐 모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해볼게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산세. 자,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된다면서 여러분들. 그쵸? 근데 다음 달 10일을 넘어서서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으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보시면,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부가가치세를 하실 때, 우리가 늦게 발급한 걸 지연 발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늦게 받은 건 지연 수치라고 합니다. 용어는 어렵지 않으시죠? 그 다음에 미발급은 발급을 안 한 겁니다. 미수치는 안 받은 게 되겠죠, 여러분들. 이거는 당연한 상식인데, 근데 세법은 어떤 게 있냐면 너무 늦게 하잖아요. 우리가 조금 늦게나 너무 늦게나 지연은 맞죠, 일상생활에서는. 근데 세법은 너무 늦게 하면 안 한 것처럼 거예요. 그래서 너무 늦게 하면 그거 그냥 너 안 한 거야. 그래서 미발급 미수치로 봅니다.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뭐 언제까지가 너무 늦게인데 이걸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언제까지냐면 요거 외우시죠. 언제까지냐면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 요거 외우시죠. 확정 신고 기한을 기준으로 지연 발급과 미발급을 구분을 해요. 사례 들어볼게요. 자, 보시면, 자, 5월 7일 요때요, 우리가 물건을 팔았대요. 인도. 그러면 우리가 아까 늦게까지 발급하는 건 언제까지는 괜찮대요? 그렇죠. 다음 달 10일이니까 언제까지는? 그렇죠. 맞아요. 6월 10일까지는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 건 문제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6월 11일서부터 이제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6월 11일서부터. 아시죠? 근데 우리가 여기 공급 시기가 5월 7일이니까 1기잖아, 1기. 그죠? 1기의 확정 신고 기한은 7월 25일까지죠. 이 7월 25일을 기준으로, 7월 25일을 기준으로 6월 11일서부터 7월 25일까지라도 주고받으면 이제 지연 발급과 지연 수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 이후 7월 26일서부터 주고받으면 아예 그냥 서로가 안 주고받은 것으로 봐요. 미발급 미수치가 됩니다. 되시겠나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급자는 뭐만 있냐면 가산세밖에 없어요. 공급자는 우리가 때릴 게 가산세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 가산세 때리는데 퍼센트 외우실 필요 없어요. 제가 퍼센트는 외워주세요 라는 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아시죠? 보는 방법 설명드릴 겁니다. 어떻게 보는지.
아시죠? 그래서 머리 너무 아프니까요. 그냥 지연 발급은 가산세다. 아시죠? 공급가 1%. 자, 그리고 미발급은 더 세게 때려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미발급은 2% 때려요. 공급가 2%입니다. 2%. 근데 주의하실 게 뭐냐면 얘예요. 그 우리가 법인이 전자세금 계산서 아까 발급 의무자라고 했었죠. 근데 법인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인데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거예요. 알죠? 그러면 미발급으로 가요. 어디 갔어? 여기 미발급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전자를 발급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미발급입니다. 미발급이면 원칙이 2% 때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재작년에 개정이 돼서 원래 개정이 돼가지고 종이라도 발급을 했죠. 뭐라도 했죠. 그래서 법인이 아예 발급을 안 한 것보다는 종이라도 발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가산세를 깎아줘요. 그래서 미발급으로 보지만 2%가 아닌 1%를 줄여줍니다. 아셨죠? 이거 좀 외워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 말은 뭐냐면 시험에 나오면 그러면 만약에 시험에 법인이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했대. 우리 시험에 법인이라고 안 줘요. 그냥 법인을 기준으로 항상 출제하기 때문에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했다라고 나오면 그건 법인이 한 겁니다. 항상 발급하면은요 미발급란에 금액을 넣습니다. 왜냐하면 세법에서 미발급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미발급란에 공급가액 넣어요. 그럼 컴퓨터가 2%를 곱해서 잡아줄 거거든요. 가산세를요. 아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1%를 곱한 것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되셨죠? 어떻게 하는지 뒤에 가서 여러분들 또 가산세 띄워놓을게요. 여기다 PPT에다가. 아시죠? 자, 이제 매입자입니다. 매입자. 자, 근데 여러분 매입자는 제재를 두 개 할 수 있어요. 일단 가산세 때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입자는 뭐도 제재를 할 수 있냐면 매입세 공제를 안 해주면 돼요. 그것도 제재입니다. 그래서 매입자는 매입세 불공제와 가산세 이 두 개예요. 제재할 수 있는 게 우리 세법에서. 그죠? 근데 둘 다는 못 때립니다. 당연히. 이중살인 둘 다 때리면. 그럼 우리 여러분들 가산세는 우리 부가가치세에서 아무리 높아도 3%거든요. 뭐를 잘못해도 네가 잘못한 금액의 3%가 최대예요. 뭐 세금 계산서 허위로 발급한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허위고. 근데 매입세 불공제는 매입한 금액의 몇 %를 안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10%를 안 빼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입세 불공제가 더 제재예요. 그죠? 그래서 지연 수치하고 미수치 중에는 미수치가 더 나쁜 놈이죠. 그죠? 그 말은 지연 수치는 매입세 공제를 해줘야 돼요. 낚시 조심하셔야 되겠죠? 지연 수치는 매입세 불공제 아닙니다. 그렇죠? 매입세 공제는 해줘야 돼요. 하지만 가산세는 두드려 팹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입하는 금액의 0.5%고 0.5% 열심히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 챙기실 때 지연 수치는 공제는 되지만 가산세 때린다. 아시죠? 대비하시고 그 다음에 미수치는 가산세는 없어요. 그 대신에 더 큰 제재인 매입세 불공제 때려버립니다. 아시죠?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자, 넘어갈게요. 이제 어떻게 입력하는지 볼게요. 보면 우리가 이제 가산세 명세라는 걸 나중에 신고서에서 클릭을 하면은요 가산세 명세서가 떠요. 알죠? 명세서가 뜨는데 여기 보시면 세금 계산서 발급하고 수취력이 세금 계산서라는 걸 여기다 입력하시면 되죠. 가산세를요. 아시죠? 근데 보시면 여기 지연 발급 있죠? 지연 발급 있는데 여기 세금 계산서를 지연 발급한 금액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시험에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를 지연 수취하는 게 1,000만 원이 있고 세액이 100만 원이다 이렇게 출제하는 겁니다. 금액은 1,000만 원, 세액은 100만 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세금은 언제 신고 납부해요? 우리가 평상시에 신고 납부하는 게 맨 마지막에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세금이라는 건. 그러니까 세금 기준이 아니에요. 금액 기준이에요.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거나 하는 건 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거지 마지막 신고할 때 세금 계산서 주고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네가 잘못한 금액에 대해서 하는 건 자꾸 세액을 집어넣어요. 조금씩. 아셨죠? 우리가 최종적인 세금은 신고하고 납부할 때 최종적으로 내는 거기 때문에 세금이 가산세 기준인 건 신고하고 납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금액 기준이에요. 금액은 우리 평상시에 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아예 강조해서 여기서 세액 자꾸 여러분 말 실수하시길래. 아시죠? 얘네들은 평상시 하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 주고받는 건. 아시죠? 신고 납부할 때 세금 계산서 주고받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도중에 계속 주고받는 거지. 그래서 혹시라도 세금 계산서를 지연 발급했다라고 친절하게 줄 때가 있어요. 가산세 떼드시러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시죠? 억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기 세금 계산서 지연 수치 있죠? 지연 수치도 세금 계산서 지연 수치한 금액 입력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아시죠? 여기 다 퍼센트 있어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네, 잘 안 보이는데.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미발급 있죠? 미발급이면 얘도 미발급 넣으시면 돼요. 근데 여기 2% 컴퓨터 곱하거든요. 아까도 그랬지만 우리가 법인이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하면 미발급으로 보지만 1%로 줄여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1%를 곱한 세액으로 돌리시면 돼요. 여기다.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좀만 하고 쉴게요, 여러분. 아직 가산세가 2개가 남긴 했거든요. 아니고 이거는 무시하시고. 이것도 혹시라도 모르니까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그 회계 1급 때 내가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 건 매출자하고 매입자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세무서 입장에서는 그 상세한 내역이 필요해요. 세금 계산서 주고받은 걸 요약한 표. 그걸 아마 세금 계산서 합계표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근데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으면 매출자가 주는 거잖아요. 매출자는 그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명세서 있죠. 그걸 국세청장에게 전송을 해줘야 돼요. 언제까지 전송하냐면 다음 날까지 전송을 합니다. 다음 날까지. 왜냐면 얘는 여러분 가서 로그인 해가지고 클릭 몇 번 하면 되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고 다음 날까지 전송을 해야 돼요. 아시죠? 그 다음에 요거 말문제로 출제 몇 번 했어요. 뭐냐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명세를 제때 전송했대요. 적기에 전송했다라는 걸 제때 전송을 하면 이게 국세청 서버에 보존이 되거든요. 보존이 되기 때문에 서버에 남아요. 남으니까 국세청이 이미 파악했겠죠. 했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요약한 합계표를 면제를 해줘요. 알죠? 그래서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명세 제때 전송하면 합계표 의무는 면제가 된다라는 거 이것도 대비를 해주시고 아셨죠? 그럼 얘도 뭐가 나오면 가산세 낼 수 있겠죠? 물론 잘 나오진 않아요. 다음 날까지 전송을 안 한 겁니다. 가산세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안 돼요. 여기 있네요. 그래서 물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발급 명세에서는 내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고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된다면서요. 맞죠? 그래서 근데 전송을 그럼 여기 보시면 내가 5월 7일 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을 한 거예요. 그럼 다음 날까지 전송이니까 5월 8일까지 전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5월 8일을 어겼답니다. 그러면 이제 전송을 늦게 하거나 안 한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늦게 전송하면 안 한 거예요. 전송을. 그죠? 그 기한이
아까 했던 세금 계산서 지연하고 안 한 거 가르는 기간하고 똑같습니다. 7월 25일, 1월 25일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죠? 그럼 5월 9일부터 전송하면 늦게 전송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5월 9일부터 7월 25일이지만 1기니까 공급 시기가. 그래서 5월 9일부터 7월 25일까지 전송하면 지연 전송이에요. 그리고 7월 26일부터 전송하거나 아예 전송 안 하면 이건 미전송이 되는 거고. 되시겠죠? 네. 근데 이건 별로 중요한 건 떨어집니다. 지연 전송하고 미전송은 주로 줄 거예요. 율 외우실 필요 없어요, 얘도요. 전송도 신고할 때 전송하는 게 아니라 도중에 하는 거기 때문에 다 금액 기준이에요, 금액 기준. 아시죠?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에 혹시라도 내가 전송을 이상하게 했다라고 이제 전자세금 발급 명세라고 있죠, 여러분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명세서. 그래서 여기 지연 전송과 미전송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연 전송한 공급가액 또는 미전송한 공급가액 집어넣으시면 돼요. 세금 말고요. 자, 일단은 이제 가산세가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 시험에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내는 가산세 하나 남았어요. 아직 뭘 안 했냐면 아까 이제 신고하고 납부를 잘못한 그거 안 했죠. 아까 뭐 예정 신고 때 내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 공제 뺐더니 납부해야 될 건데 그걸 확정 신고 때 뒤늦게 했다. 그거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최근에. 그걸 할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식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힘드시죠, 많이. 네, 그래서 지금 12시 51분이니까요. 52분이네. 1시 5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거하고 바로 실기할게요. 보시겠습니다.